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 잘 보셨나요? 세대 공감 가족 멜로 이야기라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몰랐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가던 두 여자가 사실은 피로 이어져 있었다는 걸요. 그날 그들의 눈빛이 처음 마주쳤습니다. 화려한 전시장의 한가운데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한쪽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고 다른 한쪽은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걸요. 한 여자는 젊은 시절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품 안의 아이를 세상 어딘가에 보내야 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다른 여자는 어릴 적부터 이유 모를 허전함과 함께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마음 한구석. 그리고 오래전부터 꾸던 같은 꿈. 얼굴은 흐릿하지만 손길만은 분명히 기억나는 따뜻한 향기의 여인.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습니다. 이름은 고성희. 그리고 그 앞에 선 젊은 여인의 이름은 지은호.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모녀라는 걸. 아직은요. 하지만 오래 숨겨둔 진실은 생각보다 쉽게 눈빛에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모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간의 집은 여전히 돈다발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지요. 다정 여사는 봉투를 열지도 못한 채 서랍 속에 숨겨두고 옥내 어머니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하시며 혀를 찼습니다. 상철은 모처럼 수트를 차려입었는데 표정이 영 무거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상철 씨가 고문으로 들어가기로 한 회사에서 오지 말라는 조건으로 보낸 입마금이었답니다. 안 가면 좋고 가면 곤란하니 돈으로 말아자던 사람들. 상철 씨는 그 돈이 모욕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은 언제나 체면보다 목소리가 큽니다. 지역은 고개를 저었고 수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비냄새와 같이요. 그 무렵 성희는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섬세한 향수. 그리고 오래된 종이의 냄새. 성희 여사가 들고 있던 작은 봉투에서 풍겨나오던 향이었죠. 그 안에는 오래전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은빛 실에 작은 진주 하나가 달린 아이 손목용 팔찌. 사진에는 젊은 성희 여사가 웃고 있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흐릿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오직 한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성희 여사는 지은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요.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은호는 바빴습니다. 인테리어 스튜디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고 지역과는 오랜만에 선후배로 다시 만나 일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역은 무심한 척했지만 말끝마다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너 예전처럼 딱 그 스타일이더라. 무슨 스타일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혼자선 다 끌어안는 스타일. 은호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웃음 안쪽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성희 여사가 보았습니다. 멀찍이 서서요. 성재는 더 바빠졌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애정도 능력도 동시에 증명하라고 밀어붙이니까요. 그는 은호를 향한 마음을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같이 할래? 오늘은 좀 일이 많아서. 은호는 계속 정중하게 피해갔습니다. 정중하다는 건 희망을 남긴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성재는 그 희망을 잡으려 더 다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정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성희 여사에게요. 성희 여사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은 단정하고 미소는 고급스럽고 선택은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얼굴이 흐트러질까봐 두 눈만 빨개질 때까지. 안 돼. 그녀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어. 이유는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피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20살. 그녀는 사랑을 했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사랑.
아이를 품었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낳았고 누구도 모르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재벌가 대문을 들어섰고 화려한 날들은 시작되었습니다. 대신 어느 날부터 그녀의 그림자에는 작은 손 하나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손을 떼어내기 위해 더 화려해졌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손이 닿지 않을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자라더군요. 어느 날 소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 눈망울이 닮은 젊은 여인이 되어. 이름은 지은호. 성의 여사는 알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입술 모양. 울다 지쳐 잠들 때 왼쪽으로 살짝 기우는 습관. 그리고 팔찌. 잊을 수 없는 그 팔찌. 은호는 아직도 비슷한 스타일의 팔찌를 찾습니다. 다만 유리에 비친 본인 모습만 보느라 그 팔찌가 누군가의 기억을 매일 깨우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성의 여사는 조용히 백화점을 돌며 아주 작은 상자를 샀습니다. 진주 하나가 달린 아이 손목용이 아니라 성인용 팔찌. 상자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돌려주고 싶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돌려주려는 건지, 누구에게 말하려는 건지 그녀 자신도 정리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한편 이간의 집 식탁에는 침묵이 앉아 있었습니다. 돈 봉투 때문에요. 상철은 내가 알아서 할게 했고 다정 여사는 그 돈 우리 집에 오래 둘 수 없어요 했습니다. 지역은 외면하듯 물컵을 닦았고 수비는 엄마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습한 비를 들고 들어온 사람은 성의 여사의 비서였습니다. 이 선생님 댁에 초대장이 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초대장은 성재의 전시 후원의 티파티였고 그 끝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디자이너 특별 협업 제안 프레젠테이션. 초대장은 사실 성의 여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감을 띄우는 퍼포먼스. 하지만 속뜻은 달랐지요. 가까이 두어 확인하려는 계획. 파티날 꽃이 가득한 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라 양은 차분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성의 여사는 모든 각도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말로 측정하고 있던 건 한 사람의 호흡 간격이었습니다. 지은호.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긴장. 발목에 스치듯 보이는 팔찌. 그 팔찌를 보는 성의 여사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디자인은 담백했고 공간은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성재 씨는 따로 박수를 쳤습니다. 눈으로요. 그 눈빛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질투했고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무너졌습니다. 성의 여사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꼭 끝에야 티가 나거든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지역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젖은 셔츠를 대충 말리며 은호를 찾아 눈을 돌렸습니다. 바빴지? 네. 바빴어요. 말은 짧았지만 둘의 공기는 길었습니다. 성재가 그 공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은호 오늘 정말 멋있지? 그 한 단어에 잠깐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성의 여사가 그 틈을 보았습니다. 두 분 대학 선후배셨죠? 말끝은 부드러웠고 미소는 여전히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친하셨나 봐요. 그냥 프로젝트 같이 한 적이 있어서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성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 그냥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녀도 한때 어떤 사람을 꽤 오랫동안 그냥이라고 불렀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복도는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그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의 여사와 지은호.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있었고 그 어색함 속에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의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내 팔찌 어릴 적부터 찬 거니? 은호는 의아하다는 듯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요? 네. 잘 빠뜨려서 비슷한 걸 늘 하고 다녀요. 그렇구나. 성의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오래전에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서.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길어질수록 마음은 들켜버리니까요. 그날 밤 성희 여사는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흑백 사진과 오래된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로 산 진주 팔찌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같은 선 위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박스 뚜껑을 열고 닫았습니다. 몇 번이나 돌려주고 싶다와 들키고 싶지 않다가 교대로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성재와 은호의 관계. 그건 멈춰야 한다고요. 다음 날 성희 여사는 지혁 씨를 불렀습니다. 사무적인 톤이었지만 말의 선택이 비정했습니다. 지은호. 어떤 사람인가요? 일 잘합니다. 그건 알아요. 사람으로서요. 지혁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면서 혼자 버틴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다치면 오래 갑니다. 성희 여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뼈에 닿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처가 지금도 그 아이 안에서 낫지 않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성희 여사는 다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차를 내며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어머니로 산다는 게 참 어렵죠. 다정 여사는 눈을 올렸습니다. 어려워요. 아이들 앞에서는 단단해 보여야 하고. 네. 뒤돌아서면 자꾸만 흔들리죠. 둘은 이유를 모른 채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매일 흔들리는 자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희 여사는 그날 다정 여사의 손등을 잠깐 잡았습니다. 혹시 누가 우리 애들 마음을 다치게 할 것 같으면 말해주세요. 다정 여사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 손의 온도가 이상하게 슬펐다고 나중에서야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스튜디오에 혼자 남은 은호는 설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틈으로 들어온 작은 상자 하나. 발치에 툭 떨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진주 팔찌가 들어있었고 짧은 메모가 함께였습니다. 예쁘게 잘 어울릴 거예요.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한 번만 보면 잊을 수 없는 종류의 단정함이었습니다. 은호 씨는 팔찌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어릴 적 낡은 끈 팔찌가 축 늘어져 떨어질까봐 엄마 흉내를 내며 바느질하던 기억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기억에 엄마 얼굴은 없었지만 손냄새는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조금은 울컥한 냄새.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 은호는 망설이다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강변 산책로. 비는 그쳤고 물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은호, 나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리겠다는 고백은 고백보다 더 깊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희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핸들을 너무 세게 잡아서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안 돼. 이번에는 속삭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두 사람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작은 손이 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환청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간의 집에선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상철 씨를 찾아온 낯선 남자. 그 돈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돈을 보낸 회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침묵이 아니라 사라짐이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태도는 협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돌려드릴 겁니다. 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집 앞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돈으로 시작한 얘긴 돈으로 끝내야죠. 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눈빛을 멀리서 전화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희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끊고 창밖 강변의 두 사람에게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지혁. 그 이름이 오래전 사진 뒤에 적힌 또 다른 이름과 겹쳐 보였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얽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작은 사건이 큰 문을 열었습니다. 스튜디오로 출근한 은호가 팔찌를 차려는데 잠금 고리가 헐거워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팔찌를 주워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희 여사였습니다. 웬일인지 아주 이른 시간에 스튜디오로 들른 것이었죠. 둘은 동시에 놀랐습니다. 성희 여사는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굳었고 팔찌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은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목 위로 팔찌가 덜컥 얹혔습니다. 찰나. 성희 여사의 눈빛에서 오랜 결심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이름이 있었는지 물어본 적 있니? 은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입양하냐고요? 성희 여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두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다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은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희 여사는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고 오래 묻어둔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벽식의 초침만 또각또각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목 위 팔찌는 미세하게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챙.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성희 여사의 떨리는 손. 그 손이 은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한 발 내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 마음도 조용히 또각또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묻어둔 진실은 한 번 뚜껑이 열리면 제 발로 뛰어다닙니다. 그 진실이 향하는 곳은 늘 비슷합니다. 상처와 화해, 그리고 선택.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작았습니다. 성희 여사가 떼어낸 팔찌의 고리를 손끝으로 고쳐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아니 은호야.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야.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모두 모자라서 내가 쥐고 있던 내 시간들이야. 그녀는 끝내 엄마라는 단어를 삼켰습니다. 삼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화면은 다음 장면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성재의 표정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두려움이 겹쳐 있었고 지혁의 눈빛엔 누구도 모르는 결심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아마 한 집을 지키는 방식일 겁니다. 한 여자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말 더 큰 비가 올 거라는 걸요. 비가 오면 마루 밑에 숨긴 것들이 밖으로 떠오릅니다. 지은호와 고성희. 모녀라는 이름 앞에서 두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사랑을, 책임을 혹은 도망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화려한 날들이 있다는 걸요. 그 화려함은 때때로 눈물 위에 피어나고 그 눈물은 누군가를 끝내 껴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껴안음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화려한 날들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